지금 워싱턴 셧다운 소식 때문에 시장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역설적인 게 이 정치 혼란이 오히려 특정 분야에는 아주 강력한 투자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이 AI 인프라, 또 제약 헬스케어, 그리고 리튬 같은 핵심 원자재 쪽으로 자금을 확 밀어넣는 그런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자료들 보면서 이 셧다운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또 정책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는지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서 셧다운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나올 비농업 고용지수라던가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불투명해졌어요. 지표 발표가 안 될 수도 있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 데이터 공백이랑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특히 이제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명확히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임무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시장 반응부터 좀 볼까요? 셧다운이면 보통 악재인데 S&P 500이랑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네, 그랬죠. 반면에 미 국채 금리는 내리고 달러는 약세고요. 금이나 리튬 같은 안전자산 또 원자재 수요는 늘었단 말이죠. 이게 시장은 이건 금리 인하 신호로 본다는 건데 좀 과도한 해석 아닐까요? 아니면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시장은 이 데이터 부재를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표가 없으니까. 네, 지표가 없으니까 연준이 긴축을 막 강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오히려 경기도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거죠. 네. 그 블룸버그 TV 보도 같은 걸 보면 이미 10월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벌써요? 네. 그리고 과거 셧다운 사례를 봐도 단기 충격 후에는 증시가 오히려 상승했던 경우가 꽤 많았다는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백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아이러니군요. 그렇죠. 그럼 이 혼란 속에서 정책이 밀어주는 섹터, 구체적으로 어딜 봐야 할까요? 자료 보니까 헬스케어, 제약 이쪽이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이자나 GSK 같은 제약사들이랑 직접 약가 협상을 하고 관세 유예 조치까지 발표했다고요? 이게 큰 건가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약주 투자를 좀 망설이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그 고질적인 약가 압박 리스크였잖아요. 그렇죠. 늘 발목을 잡았죠. 네. 근데 이게 완화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단순한 단기 호재가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 실제로 화이자 CEO가 백악관 다녀간 수에 관련 기업들 주가가 같이 올랐고요. 에버코어 ISI의 줄리안 에마뉴엘 같은 분석가도 이 섹터의 정치적 역풍이 좀 잦아들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약가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라. 또 리튬 같은 핵심 원자재 분야도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미국 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 5%를 직접 인수하겠다. 네, 이것도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죠. 정부가 민간 기업 주식을 직접 사는 건 흔치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정부가 왜 직접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배경이 뭔가요? 정말 이례적인 조치인데요. 그만큼 이제 배터의 핵심 소재인 리튬 같은 전략 자원을 거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투자하겠다. 이런 의지를 시장에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국가 안보 차원. 네, 에너지 장관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이걸 확인했고요. 앞으로 리튬뿐만 아니라 히토류라든지 원자력 관련 분야로도 이런 정책 모멘텀이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물론 단기 급등은 좀 경계해야겠지만 장기적인 투자 테마로는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인프라랑 반도체는 셧다운이랑 상관없이 여전히 강한 것 같네요. 엔비디아, 오라클, 마이크론 계속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로 거의 자리를 잡았고요. 네. 여기에 셧다운 때문에 생긴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니까 성장주인 AI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덜어주는 효과도 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그렇죠. JP모건 자산운용 CEO도 말했듯이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버블이라기보다는 실적이나 수요가 뒷받침되는 구조적인 성장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우세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나이키나 펠로톤 같은 소비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모습이네요. 펠로톤은 가격 올렸다가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고요? 네, 맞아요. 나이키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경쟁 심화나 중국 시장 불확실성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펠로톤의 가격 인상은 구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키웠죠. 소비 양극화 문제는 계속되는군요. 네, 그게 여전한 리스크 요인이고요. 또 장기적인 위험 요인도 간과할 수는 없는데 그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의 켄트 스매터스 교수가 셧다운이 길어지면 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아, 장기화되면 문제군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압박 문제, 특히 그 건강보험 관련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결국 경제 발몸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장기 리스크도 짚어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역시 정치적 공방 자체가 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죠. 그렇죠. 자료 보니까 벤스 부통령은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필요하면 연방 공무원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요. 네,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나온 내용을 그냥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동의합니다. 정치적 해석은 배제하고 그 사실관계와 그 이면에 있는 정책 방향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정치적 소음 너머에서 실제 정부의 정책과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셧다운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시장은 데이터 부재를 금리 인하 신호로 해석하면서 상승 동력을 찾고 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이 힘을 실어주는 분야인데 현재로서는 AI 인프라, 제약 헬스케어, 그리고 리튬을 필두로 한 핵심 원자재 분야에서 그 기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테마를 막 추격하기보다는 정책 모멘텀이 확실히 확인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예를 들면 대형 헬스케어주라든지 AI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정부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AI, 헬스케어, 전략자원 외에 앞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뭐가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전환 같은 아주 거대한 흐름 속에서 또 새로운 정책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